야, 너 요즘 신디 제이콥스 채널 자주 봐? 근데 11월에 뭔가 특별한 예언을 했다던데. 맞아. 정말 길고 상세한 영상이야. 2시간 45분이나 되는데 중간중간 보면서도 소름이 돋았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데? 일단 한국이 지금 속에서부터 망가지고 있다는 예언부터 시작해. 마치 나무가 벌레에 갉아먹히듯이. 정말. 그럼 자세히 얘기해봐. 처음부터 차근차근. 미국 텍사스의 신디 제이콥스는 2025년 11월 1일 평소보다 더 길고 상세한 예언 영상을 공개했다. 무려 2시간 45분에 걸친 이 영상은 공개 후 48시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다. 저는 이번 11월을 매우 특별한 달로 봅니다라고 그녀는 영상 오프닝에서 말했다. 10월에 놀라운 사건들이 11월에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에서 역사적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신디는 최근 며칠간 특별히 강렬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들은 모두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예언이 희망만이 아니라 경고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예언을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항상 도전과 기회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큰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11월 예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한국을 상징하는 큰 나무에 관한 환상이다. 그녀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의 모습을 큰 나무로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매우 크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뿌리는 깊고 줄기는 굵으며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했다. 나무의 몸통 곳곳에서 빨간색 또는 주황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벌레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의 껍질을 뚫고 속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벌레들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벌레들은 한국 사회 내의 작은 악들을 상징합니다. 부정부패, 불의, 탐욕, 이기심 등 개인적 악들입니다.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모여서 큰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벌레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집단 무리를 이루어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고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상태 변화에 대해 경고했다. 아직은 나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무가 무너질 것입니다. 붕괴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제 예상으로는 2026년 중반쯤이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 되면 나무 내부의 손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지 못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신디는 이 벌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부정부패와 불의를 지적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정치인들의 비리, 기업인들의 탈세, 종교인들의 위선, 관료들의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들을 언급했다. 특히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들도 문제입니다. 교육계, 의료계에서도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작은 불의에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벌레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작은 악들이 모여 국가를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 벌레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무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고 붕괴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대적인 정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한국이 그 전쟁에 함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환상 중에 저는 미국의 상황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미국이 어떤 국가와 새로운 분쟁 상태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충분히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사이버 영역, 정보 영역,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적대국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단서를 제시했다. 한때는 동맹이었던 국가, 또는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동맹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또는 다른 형태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전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치열한 정보전과 기술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에 나타날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것은 성별 정체성의 모호함에 관한 것이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많은 젊은이들의 성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현상의 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2026년, 2027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변화를 언급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도 예견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이 문제로 내부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전달될 첨단 기술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환상 중에 저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확히 26만 개 가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달되는 기술과 정보의 규모입니다. 이 기술들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분야의 기술들입니다. 최첨단 기술들의 총합입니다. 기술 이전의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과 더 긴밀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이런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AI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 기술들이 한국에서 융합될 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AI도 중국의 AI도 아닌 독특하게 한국적인 AI가 될 것입니다. 이 새 AI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 AI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윤리를 고려합니다. 한국의 창의성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이 새로운 AI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2027년부터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역사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3자 협상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미국, 북한, 남한이 함께 만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상 중에 저는 세 개의 국가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상세히 묘사했다. 미국의 대통령,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담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7년 봄 또는 초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7년 안에는 반드시 이 3자 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회담의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 중립국가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약의 내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예언을 했다. 이 협약의 핵심은 한국 전쟁을 정식으로 종식하는 것입니다. 72년간 지속된 휴전 상태를 완전한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휴전에서 평화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남북한이 정식으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협약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처음에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또는 2년에 걸쳐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 협력, 교류 확대, 군축 등이 차례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도 이 협약을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연합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가진 것 많으나 검소한 자의 출현.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 인물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을 보면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뽐내지 않습니다. 매우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사고 방식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매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는 항상 올곧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의 행동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합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대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람은 현재 30대 또는 40대 초반일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학계 또는 사업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인물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예언했다. 이 사람은 훗날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선포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가 한국 정치의 중심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의 시기에 대해 예언했다. 이것은 2028년이나 2029년의 선거에서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반에는 반드시 그가 한국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당선까지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작은 정치적 역할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 또는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서요. 그 과정에서 그는 뛰어난 능력과 깊은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람에게 끌릴 것입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 때문입니다. 검소함, 올곧음,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신디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계, 관계, 사업계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을 조절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교육 개혁도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을 개선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인본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모두 우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한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평화 협약도 이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11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앞으로 몇 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한국을 만들 것입니다. 내부 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 사회 내의 벌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올곧게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성별 정체성의 문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기술 혁신 등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여러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감,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 더 이상 피동적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능동적으로 세계 정치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축복을 전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 위에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도전이 있겠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고 더욱 큰 나라로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한국의 황금기가 올 것입니다. 2027년과 그 이후를 주목하십시오. 신디 제이콥스의 11월 예언은 한국 사회에서 즉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예언, 특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평화 협약,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동시에 벌레의 비유를 통한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는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1월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디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과연 새로운 인물이 정치 무대에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2027년에 그녀가 예언한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인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극복해야 할 시련입니다. 13개국이 조직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파이를 한국에 보냅니다. 야, 혹시 영국 할머니의 예언가 들어봤어? 영국 할머니? 그건 또 뭔데? 마거리 테스웰이라고 하는 84세 할머니래. 평범한 주부였는데 번개를 맞고 시력을 잃은 대신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대. 번개? 시력을 잃고? 그게 무슨 이야기야? 진짜 있었던 일이래. 그리고 이 할머니가 본 미래의 예언들이 정말 충격적이야. 중국이 5개의 대륙으로 나뉜다는 거. 한국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한다는 거. 잠깐, 중국이 5개 대륙으로 나뉜다고? 그게 가능해? 그래서 예언이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북한 침략 계획이라는 거야. 뭐? 그럼 일본은? 일본의 새 총리가 일본을 완전히 망가뜨린대. 그로 인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예언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예언도 있어. 이게 뭔? 영국 할머니는 뭔데 세계의 이 모든 일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한번 들어봐. 처음부터.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외곽에 살고 있는 84세 할머니.
마거리 테스웰의 이야기는 매우 독특하다. 그녀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며 손주들을 돌보고 가든클럽에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영국 시골 할머니였다. 하지만 2015년 8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원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쳤다. 그 벼락이 마거릿을 직격했다. 의료진들은 그녀가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확률로는 즉시 사망했어야 할 정도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거릿은 살아났다. 다만 대가가 있었다. 벼락이 치면서 마거릿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의사들은 망막과 시신경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마거릿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처음 3개월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80을 넘은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빼앗기는 것과 같았다. 손주들을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고 읽고 싶은 책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거릿이 자지 않을 때 이상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예언적이 되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봅니다라고 마거릿은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했다.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직관이나 영감처럼 미래의 사건들이 나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능력이 자신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환상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2017년 기습적인 이방민족의 공격들, 그리고 2020년의 팬데믹,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인 후 마거릿은 조용히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곳에 자신이 본 미래의 환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블로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정확한 예언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마거릿 테스웰이 2025년 10월 말에 공개한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중국이 5개의 대륙으로 나뉠 것이라는 극적인 예언을 했다. 저는 중국의 형상이 점점 흐릿해지다가 결국 5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칼로 중국을 5조각으로 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분열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것은 2026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시작합니다. 한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 전염됩니다. 결국 중국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역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 지역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북부는 러시아의 영향 아래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남부는 동남아와 경제 블록을 형성합니다. 서부는 이슬람 국가들과 연대합니다. 동부는 미국 영향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는 독립적인 중국 정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지역마다 강력한 군부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장군이거나 고위 군부 관료들입니다. 그들이 정치가 아닌 실리주의의 원칙으로 각 지역을 통치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각국이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 각각 친화적인 중국 지역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원숭이 질병이 유행한다. 마거릿 테스웰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한국에 나타날 이상한 질병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매우 기묘한 표현으로 이 질병을 묘사했다. 저는 한국에서 매우 이상한 질병이 유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이 질병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육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의 증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심각한 감염병처럼 보입니다. 고열, 근육통, 극심한 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되면서 신체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변합니다. 특히 두개골과 안면 구조가 변형됩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질병의 가장 기괴한 특징입니다. 발생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6년 봄부터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이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감염됩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강해서 점차 확산될 것입니다. 국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이 질병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또 다른 중요한 환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잠수함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군사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이라고 해석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묘사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최첨단 잠수함입니다. 매우 조용하고 매우 강력하고 매우 첨단 기술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꿰뚫어 봤다고 했다. 그 잠수함은 사실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더 구체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감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국방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신의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거릿은 이 계획이 이미 성공했다고 예언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 내에서 북한 침투 작전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 일부가 미국의 이 계획에 이미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거릿 테스웰의 예언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일본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일본이 심각한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일본의 새로운 여성 총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취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기는 예상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여성 총리의 추락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압박, 스캔들, 또는 건강상 문제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녀는 총리 자리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총리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녀를 잇는 새로운 총리는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정부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총리는 의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치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점차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투자가 줄어들며 실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대량 이민을 오는 모습이었다. 저는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묘사했다. 그들은 한국을 향해 움직입니다. 비행기, 배, 무엇이든 이용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이민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개별적인 이민이 아닙니다.
대량 집단 이민입니다.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5에서 10%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양 도시들로 집중됩니다. 부산, 제주, 인천 등 바다를 접한 도시들에 일본 이민자들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섬나라에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해양 도시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신분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이 올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위기 속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는 20대, 30대들입니다. 하지만 점차 전 세대가 이민을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인 이민자의 대량 유입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도시 풍경이 바뀌고 음식 문화가 섞이며 언어도 혼합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음에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고용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거리 테스웰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 전쟁이 2026년 중반경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둠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전쟁의 불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쯤이 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종료 방식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고 다른 쪽이 항복하는 시기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이 지쳐서 평화협정을 맺는 시기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운명이었다. 마거릿은 이 부분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했다.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사라집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통령의 사라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외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멸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평화와 재건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마거릿 테스웰은 모든 이러한 예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세계 질서 재편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의 분열, 한국의 변화, 일본의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이 모든 것은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마지막 예언은 매우 복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마거릿 테스웰은 말했다. 이 인물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이 인물이 내릴 결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세계의 전자기계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 결단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자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장악에 대해 예언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기존의 전자제품 시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점차 세계 전자기계 시장을 당당하게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인물의 야심과 능력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비전가입니다. 그의 제품은 일반적인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그의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거리 씨 본 환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업가와 한국 대통령 사이에 형성될 깊은 관계였다. 이 사업가가 성공하자 한국의 지도자가 그를 찾아갑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 사람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평범한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신뢰와 이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업가의 기술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정부와 기업 협력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과 사업가는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들은 비밀 협력을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거리 씨 본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협력으로부터 탄생할 신무기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개발되는 어떤 무기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 무기입니다. 무기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무기는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기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정보 추출 기능입니다. 이 무기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무기의 위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전자 정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가 발동되면 현대 문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이를 알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비밀스럽게 일합니다. 약 3년의 개발 기간 후 이 무기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거리 씨 본 환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은 이 무기의 개발 소식이 새어나간 후 일어날 일이었다. 이 무기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순간 세계가 흔들립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13개 국가가 이 무기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스파이 침투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몇 명의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13개국이 조직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파이를 한국에 보냅니다. 경제인, 기술자, 외교관, 심지어 관광객으로 위장한 스파이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마거리 씨 본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일어날 일이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한국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녀는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이 스파이들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단서를 제시했다. 그는 고위 관료입니다. 또는 국방부, 정보기관 등 안보 관련 기관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핵심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마거릿은 이러한 반역이 한국 국가에 미칠 영향을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 국가의 근본이 흔들립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기술 탈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극복해야 할 시련입니다. 마거릿 테스웰은 이러한 암울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결국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 국민들의 저력과 단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로 쏟아지는 수상한 사람들의 물결을 봤다. 야, 너 요즘 뉴스 보면 외국인들 정말 많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우리 동네 편의점, 식당, 공장 할 것 없이 외국인 직원들 엄청 늘었더라. 그게 시작일 뿐이래. 중국의 천이안밍이라는 도사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했어. 천이안밍. 그게 누군데? 중국 쓰촨성 깊은 산속에서 40년 넘게 수행한 도교 도사야.
기운을 읽고 미래를 보는 사람인데 이번에 한국에 대한 예언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한국으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몰려올 거래. 그것도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게 한국에게는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이 될 거라는 거야. 진짜? 그럼 자세히 얘기해봐. 중국 쓰촨성 청청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서 천이안밍이라는 81세 노도사가 살고 있다. 그는 18세에 출가하여 이곳에서 63년을 보냈으며 도교의 내단술과 역학을 수련해온 인물이다. 천이안밍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둔자였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소수의 제자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예언 능력으로 유명했다. 그는 책력과 팔자, 그리고 천지의 기운을 읽어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천지간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을 읽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우주의 질서 안에 쓰여 있고 저는 그저 그 글자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천이안밍의 수행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산 정상에 올라 동쪽 하늘을 바라본다. 그리고 해가 뜨는 순간의 구름 형태, 바람의 방향,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천지의 메시지다. 2025년 10월, 그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내려와 청두의 한 서점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공개했다. 참석자는 30명 남짓이었지만 그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천이안밍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은 2025년 8월 15일 새벽이었다. 그날은 우연히도 한국의 광복절이었다. 그날 새벽, 저는 평소와 같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런데 동쪽 하늘의 기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반도 쪽에서 매우 강한 자기장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암자로 돌아와 역경을 펼쳤다고 한다. 서죽 50개를 던져 궤를 뽑았는데 수상건 궤가 나왔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감을 의미하는 궤다. 그런데 변효를 보니 술에 둔 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혼돈의 시기를 뜻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그는 매일 명상에 잠겨 더 구체적인 환상들을 받았다. 그가 본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를 향해 몰려드는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심지어 유럽과 남미에서까지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동방의 땅이 사람들을 부른다. 천이안밍의 환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한반도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것을 마치 등대처럼 묘사했다. 한반도가 밤바다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시적으로 표현했다. 그 빛은 금색이었고 매우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심지어 걸어서 그 빛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본 사람들의 얼굴은 매우 다양했다. 피부색도, 언어도, 옷차림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희망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이안밍은 이러한 현상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봄부터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룰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수십만 명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공장, 건설 현장, 서비스업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생들, 기업인들, 예술가들, 심지어 부유층들도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이안밍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2027년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해를
이민의 대홍수의 해라고 명명했다. 2027년은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역법상으로 보면 정민년인데 이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사람들을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한국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가 계산한 바로는 2027년 한 해 동안 약 15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다. 이민자들의 출신지도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도 많이 올 것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진국에서도 이민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일본, 대만,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동성, 기술력, 문화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난민의 유입도 예견했다. 불행하게도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난민들도 올 것입니다. 한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천이한밍은 이러한 급격한 이민자 증가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7년이 지나면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초기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범죄가 늘어날까, 전통 문화가 사라질까 걱정할 것입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혐오 정서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도 예견했다. 정치권도 나뉠 것입니다. 한쪽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대립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충돌도 우려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종교 갈등 등이 표면화될 것입니다. 2027년 여름쯤 어느 도시에서 작은 충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혼혈의 시대가 온다. 천이한밍의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한국이 혼혈 사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이것을 역사의 필연으로 보았다. 5,000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이지만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민족도 영원히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섞이고 융합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화될 변화에 대해 예언했다. 2028년부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이 급증할 것입니다. 국제 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의 20에서 30%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새로운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혈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잡종강세라는 것이 있듯이 문화적으로도 융합은 더 큰 창조력을 낳습니다. 한국이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사로잡은 것도 동서양 문화를 잘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2030년대의 한국 사회를 전망했다. 2030년대가 되면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혈통이 아니라 가치로 정의되는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천이한밍은 대규모 이민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도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자들이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돌봄 서비스 등에서 이민자 노동력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많은 산업이 마비될 것입니다. 소비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5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오면 그들도 소비를 합니다. 집을 구하고,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여가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내수 시장을 확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창업과 혁신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이민자들 중에는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민자가 운영하는 식당, 상점, IT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클 것입니다.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 하락, 주거비 상승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보면 이민은 한국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젊고 활력 있는 인구가 유입되고 다양성이 창조력을 높이며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천이한밍은 이민이 한국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언을 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며 변화해왔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음식 문화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8년쯤이 되면 한국의 거리에서 베트남 쌀국수, 인도 커리, 중앙아시아 케밥을 파는 식당들이 흔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민자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것입니다. 새로운 퓨전 요리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어의 다양한 외래어가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한국어가 더욱 국제적인 언어가 될 것입니다. 2030년대에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예술과 음악의 융합도 예견했다. K-팝이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벡 출신 아이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악 요소를 K-팝에 접목시키면서 K-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슬람 사원, 힌두 사원, 불교 사원들이 한국에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천이한밍은 대규모 이민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일민족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확대를 예측했다. 202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 의무화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종교, 가치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한국 사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도 전망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등을 가르치는 학교가 늘어날 것입니다. 2030년대에는 한국 학생 중 상당수가 3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사 구성의 변화도 예견했다.
외국인 출신 교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교육이 더욱 글로벌해질 것입니다. 천이한밍은 모든 변화가 2035년쯤이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그때쯤이면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35년의 한국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라고 그는 전망했다. 인구 구성,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일 것입니다. 인구 통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2035년쯤이면 한국 인구의 15에서 20%가 외국 출신이거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3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다이나믹한 경제가 될 것입니다. 젊은 인구와 다양성이 창조한 혁신으로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 문화가 더욱 보편적이고 포용적이 되면서 전 세계적 호소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K컬처가 우리 국민과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천이한밍은 자신의 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민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을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이민의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포용의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입니다. 외국인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처럼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이민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십시오. 이것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일 민족의 한계를 넘어 다민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래를 신뢰하라고 격려했다. 제가 본 2035년의 한국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조화로웠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믿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십시오. 마지막 축복을 전했다. 천지의 기운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반도가 동방의 등대로서 희망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35년의 새로운 한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이한밍의 이민 대예언은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예언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7년이 되면 과연 천이한밍의 예언대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다. 야, 너 독일 예언가도 있다는 거 알아? 독일. 예언가라니. 보통 서양 예언가들은 미국, 영국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독일에도 있대.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몇 개 했거든.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 예언을 들어보면 진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58세의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대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후 예언 사역으로 전환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저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비주의자입니다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한다. 동양의 신비로운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사고를 결합하여
미래를 읽어냅니다. 클라우스는 1997년부터 국제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시작했다. 1999년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 2001년 9월 11일 사건,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사건들을 예언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2010년대 초부터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난 10년간 다양한 한국 관련 예언을 발표해왔다. 그는 한국이 21세기 세계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국가라고 믿고 있다. 클라우스의 예언 방식은 매우 개인적이다. 그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환상을 본다. 특히 그는 시간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미래가 현재를 향해 흘러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다. 저는 마치 미래의 파도가 현재라는 해변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 파도 속에는 온갖 이미지와 감정, 심지어 냄새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가 2025년 10월 초 발표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한국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검은 물체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여러 차례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급했다. 제가 본 환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푸른 바다 아래 매우 깊은 곳에 검은색의 거대한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해양 생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물체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거대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물이 소용돌이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물체의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11월이나 12월쯤 수면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저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의 도착이 한국 역사에서 결정적 순간을 표시할 것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사람은 외계 우주선이 아니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자연 현상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고대 문명의 유물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이 모든 추측을 거부하고 그 자체로의 의미를 가진 현상이라고만 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는 한국 정치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을 공개했다. 그는 한국의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상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이 바래지듯이 그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인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약 1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라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언론에서도 잊히고 국민들의 마음에서도 지워집니다. 그의 과거는 역사 속으로 침잠합니다. 해석자들은 이것을 현재 한국의 여러 전직 정치인들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클라우스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될 인물이라고만 했다. 국민들의 집단적 건망증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표현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 작용입니다. 그 인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대중의 판단이 그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회적 현상입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의 가장 심각한 예언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한 것이다. 그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향해 겉으로는 우호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대적이라고 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을 둥글게 포위하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상세히 묘사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한국 앞에서는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칼이 숨어 있습니다. 겉의 친절과 속의 진짜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을 포용한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약속하고 협력을 제안하고 우호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국을 약화시키고 조종하려 합니다. 특히 미국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우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상에서 본 미국의 지도자는 한국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려 합니다. 중국의 의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은 역사 문제를 뒤로하고 협력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려 합니다. 클라우스는 이 모든 국제적 칼날이 2027년에 한반도를 향해 날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2027년을 결정의 해라고 명명했다. 2027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엄숙하게 선포했다. 그 전까지는 협력의 가면을 쓰고 있던 강대국들이 칼을 꺼내들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협의 형태에 대해 묘사했다. 경제적 제재, 정치적 압박, 외교적 고립 등 여러 형태의 공격이 동시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한국은 마치 포위된 요새처럼 주변국들의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진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악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동시에 여러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 내 친미, 친중 세력들이 사주를 받아 국내 정치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국제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보적 위협도 예견했다. 북한이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은 한반도의 안보가 최고도로 악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절망적인 예언만 하지 않았다. 그는 2027년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뜻밖의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상의 중간 지점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을 포위하는 국가들 중 하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 국가는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에 진정한 우호의 손을 내밉니다. 그 국가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단서를 제시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주요 경쟁자였던 국가입니다. 또는 한국이 과거 갈등을 겪었던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 동맹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전술적 필요에 의해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진정한 신뢰와 우정이 쌓입니다. 2027년 하반기가 되면 이 둘은 공식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동맹이 국제 정세를 바꾸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이 두 나라가 함께 움직일 때 다른 강대국들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한국을 포위하려던 전략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한국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것은 군사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2028년 이후의 한국을 전망했다. 2028년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의 줄 위에서 춤을 추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는 독립적인 국가가 됩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의 가장 황당하지만 또한 가장 상징적인 예언은 2025년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붉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많은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제가 본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2025년 12월 25일 한국 상공에서 붉은색의 액체가 내려옵니다. 하늘 전체가 어두워지고
대지에 붉은 비가 내립니다. 비의 출처에 대해서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붉은 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해석했다. 붉은색은 전쟁, 분노, 변화를 상징합니다. 비는 정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붉은 비는 한국이 큰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동시에 정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화산재, 미세먼지, 특수한 기상현상 등 다양한 가설이 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적 선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역사 속에는 붉은 비가 내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변화의 시대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는 모든 예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검은 물체, 지도자의 소멸, 국제적 칼날, 붉은 비,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본 환상들은 모두 한국의 대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검은 물체는 미지의 것, 즉 미래를 상징합니다. 지도자의 소멸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국제적 칼날은 현재의 위기를 나타냅니다. 붉은 비는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5년 말에 붉은 비는 시작입니다. 2026년은 본격적인 혼란과 갈등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7년은 최고의 위기이자 최고의 기회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이후 한국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모든 위기는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2027년의 시련을 통해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더욱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2030년대의 한국을 전망했다. 2030년대 한국은 아시아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는 자신의 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제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당부했다. 한국이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 차이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예비 자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교적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극복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단합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7년의 시련도 한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클라우스 바우마이스터의 예언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인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예언이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202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붉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